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정지혜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7월의 끝 그리고 8월의 시작이었었던 한 주였습니다. 7월의 끝까지 2차 전지의 그 열풍이 보였지만 그 이후 그 차기 주도주가 어디일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하느라고 시장에 많은 열을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수는 뭐 방향성만 체크를 하고 어떤 섹터로 그 온기가 퍼져나갈지 들썩들썩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새로운 이슈도 있었죠. 초전도체 이야기도 새롭게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뭐 바이오, 진단키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뭐 인공지능, 로봇까지 움직이면서 들썩들썩 분주하게 한 주가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8월의 첫 주 마감이었는데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 주 마감을 잘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주식 싹쓸이로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속에서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추세가 드러났지만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투심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한 주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260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한 주 시작에서는 코스피가 올라갔었는데 결국 코스피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2600선만 겨우 사수한 채 마감을 했고요. 외인 기관 매도세도 연이어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과 함께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 났고요. 지수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크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918포인트대에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가 움직여주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낸 모습이긴 했습니다. 918포인트대 지키면서 한 주를 마감한 모습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8월의 첫 주가 끝이 났습니다. 8월 둘째 주 어떻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지 주식 싹쓸이 전략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가도록 할게요. 내 종목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싹쓸이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바로 2021년도에 이어서 작년 2022년에도, 그러니까 2년 연속 MTNW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셨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되셨습니다. MTNW 공명정지우 위원님 소개할게요. 위원님, 드디어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 8월부터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의 모습을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세 가지 포인트로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마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정재 앵커님과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이제 오늘장 제가 먼저 대응 전략 좀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좀 핫했어요.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이제 노벨상을 타느냐, 논문이 철회되느냐, 한 달 정도면 이제 논문 저자가 이제 가려질 것 같다, 진위가 가려질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서남, 서원이 급등락이 반복됐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달 뒤면 가려진다. 왜 한 달 뒤에 가려질 걸 왜 지금 얘기합니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 공개를 했어야죠.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좀 이제 완벽하게 하는 부분을 좀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무단도용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을 왜 홈페이지에 무단도용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신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논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가능성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뭐 해외 쪽에 이제 뭐 실험 이런 뭐 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뉴스에 따라서 너무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로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로또 안 사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벌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이런 로또 같은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내용과 공시를 보고 실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업에 따라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거 이 노벨상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없을까 그게 초전도체가 논문이 사실일까 하니까 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주식은 확률이 적잖아요. 그럼 높은 쪽으로 가야죠. 이쪽은 확률이 일단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베팅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대부분 과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강추해드린 다음에 급등세가 이어졌지만 만약에 그 종목이 제가 지난주 급락하기 전에 매도 관점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배터리나 로봇 쪽으로 급등을 했다. 그럼 저는 추가 반등을 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초전도체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경고 종목 지정될 때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뭐 뉴스에 휘둘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바닥인가요? 이제 바닥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욕심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글로벌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항상 대장주는 직접적인 관련주가 대장주예요. 이 초거대 AI 하이퍼글로벌 이쪽에 이 글로벌 협업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이 어떤 거죠? 폴라리스 오피스죠. 네이버 클라우드랑 협업한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센 흐름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최대주주가 바닥에서 매집을 했던 기업이고 세력들이 올려놓고 팔아먹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최대주주가 매집이 들어왔어요. 1,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제가 매집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대주주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국내 내수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글로벌 기업들하고 긴밀히 협업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터진 거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시간이 나니까 급등했는데 대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단계 이제 과일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치사 쪽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신용 등급은 강등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부정 쪽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더 이상 추가 강등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주의 조정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다.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 강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제 JP모건 CEO 다이먼 회장 이런 얘기 했잖아요.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웃은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증시 조정받았죠? 왜 조정받았습니까? 그냥 단기 과일 거니까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마존 굉장히 소비가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왜 아마존이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요? AI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이익률이 좋아졌거든요.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들의 이제 감원도 좀 멈춘 것 같고요. 이제 구조 정도 다 끝난 것 같아요. 구조 조정. 그리고 애플은 실질적으로 감원도 안 했어요. 애플이 지금 분기마다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왜? 하반기 신제품을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과거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년도에 애플 XR 헤드셋도 출시할 예정이죠. 그리고 생성형 AI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팀쿡 CEO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애플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고요. 미국 정부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고요. 대신 테슬라는 좀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판매가 약간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을 한다 얘기 나오고
소송에 걸렸죠. 주행거리 조작 소송에 걸렸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가 얻을까요? 아마 현대차가 나중에 얻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일단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걱정을 해야 할 내 계좌. 다음 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수는 그럼 좀 상방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 상방과 함께 그럼 어떤 쪽이 움직일지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예. 다음 주 제가 싹쓸이 전략은 이렇게 했어요. 어제 이제 미국의 골드락스 경제 기대감이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데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아마존 실적이 좋게 나면서 소비는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왜 떨어졌느냐? 애플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린 거잖아요. 대신 미국 증시 급락했나요? 정상적인 조정이죠. 시장은 지금 역시 고용은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큰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CPI를 기다리고 있고요. 8월 말쯤에 있을 26일 날이죠. 잭슨홀 회의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마 8월 중순에서 특히 8월 말 사이가 큰 변곡점이 올 텐데 시장은 큰 이슈를 기다리기 전에는 뭔가 경계감을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 위치냐면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딱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2017년도 때 굉장히 핫한 제 기대감을 갖고 그때 당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거든요. 가장 그때 핫했던 게 바이오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쭉 랠리가 한번 나왔던 모습이 나타났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쭉 랠리가 나왔죠. 밑에서 MACD가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모든 이평선을 뚫어버리고 20개월 이평선도 뚫어버리고 랠리가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가 빨갛게 나기 직전 속에서 밀집 국면이잖아요. 벌어진 국면이 아니죠.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렸죠. 지금 위에 없어요. 이번 달 조정받으면 적극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만약에 8월 달에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가 2%대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제 금리 동결 기대감이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작년도 8월 달부터는 거의 한 300포인트 정도 빼는 흐름이 전개됐죠. 2,400에서 2,100까지. 지금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죠. 2,7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3,0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 위치가 결과를 떠나서 둥글게 바닥에서 돌아가는 위치지 2021년도 때처럼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위에서 꺾이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제 정황상 아마 최고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2022년도 12월 달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겠죠. 누구나 다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2022년도 12월 달에 저는 지수, 인생 역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AI를 보겠습니다. 첫째도 AI, 인공지능,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지수 100%, 이제 종목 100%, 200%, 300% 올라가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화됐죠.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봤을 때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쪽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 한 3, 4주의 움직임 보니까 80%의 상승폭이 좀 나와주면서 강하게 인공지능 쪽이 또 움직이는 주가의 추이도 보여졌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요.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의 시간으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열심히 또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간결하고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딱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이 가장 좀 잘 가더라고요. 예,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역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착착착 거쳐져가지고 이 정도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뭐 일단 지역적인 부분, 어떤 이제 식당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지역적인 조건도 괜찮고 요리도 이제 맛있고 요리사도 이제 뛰어난 요리사를 확보를 했고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장님의 열심히 하는 또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면 그 식당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 완벽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실패를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벽주를 한번 또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드림텍을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제가 1, 2년 전부터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720에서 이제 돌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밀집 국면이었죠. 720에서 첫 돌파하는 국면. 원래 여기가 이제 급소였죠. 10,000원대 초반대.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벌써 2년 가까이 연기금이 매집을 한 기업인데요. 총 거의 한 최근 들어 수급까지 합하면 한 400억 가까운 돈이 10,000원대 초반대 정도에서 평균으로 400억에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사실상 400만 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난주에 이제 정상적인 조정이 나왔죠. 지난주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720선 돌파, 지지받고 그러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밑에 맨 밑에 61선, 100일선, 200일선이 위로 720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정배열 모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위치 여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격이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가 이격이 지금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 장점은요. 무엇보다 자회사 나무가 3D 센싱 카메라 기업도 있고요. 자회사 AI 매틱스, 자율주행 AI 기업도 이번에 합병을 했죠.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100억 하고요. 자사주 소각을 100억을 또 했습니다. 그만큼 주당 순이익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적 대비, 작년 실적 대비도 그렇게 고평가가 안 돼 있어요. 퍼가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2년 전부터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이익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이익률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바닥에서 3,000원대 설명드렸던 화신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나서 쭉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기업도 지금 해마다 거의 한 3년 연속일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800억, 900억대, 이제 1,000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쪽에 폴더블 폰 쪽에 또 수혜주죠. 지문인식 모드를 삼성 스마트폰에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죠. 뭐 어떤 기업이 항상 독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이익률이 커요. 다른 데에선 흉내를 못 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큽니다. 예전에 지금 HP, SP 같은 경우도 고압 어닐링 솔루션 장비를 전 세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0%를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샘CNS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 STF를 국산화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0%대를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독점하는 기업들, 전 세계, 국내 그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드림텍, 지금 나무랄 게 뭐가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죠. 연기금이 지분 잔뜩 확보했다. 수급 일단 동향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 좋죠. 재무 상태 좋죠. 미래의 신사업을 위해서 로봇 AI 사업을 확대한다. 영상 그리고 자율주행 AI 사업을 확대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부정맥 진단 솔루션, 의료용 AI 사업을 확대한다. 삼성 스마트폰 쪽에 독점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 AI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AI 쪽은 누가 선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삼성 스마트폰 쪽이 이제 인기를 끌고 애플 스마트폰이 인기를 끄면서 그때 스마트폰 쪽에서 대세가 됐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삼성전자 경기현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스마트폰 출현과
지금 AI를 빗대서 그때 출현과 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하드웨어를 장악한 기업이 아마 AI 쪽의 플랫폼까지 같이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전 세계 지금 수십억 명이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엔 종착점은 AI 비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갤럭시야 뭐야? 오늘 날씨가 어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벤져스의 자비스 같은 이제 시스템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오늘 날씨는 이렇다. 오늘 날씨는 이렇다. 뭐가 어때?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스마트폰은 우리의 항상 실생활 속에서 필수품이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AI 플랫폼 쪽이 역시 이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조만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빠르면 내년도부터 진행이 될지도 모르죠. 연내 삼성이 생성형 AI를 출시한다라고 했고 내년도에 애플이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공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에 관련 스마트폰 관련 부품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애플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드림텍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AI 매틱스 같은 자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관제 시스템까지도 지금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차 쪽에서 신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차량용 관제 시스템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AI를 접목시켜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드림텍 꿈의 주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정 시에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도 11,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폭락할 만한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폭락 장세라기보다도 정상적인 이제 기간 조정 장세를 거치고 나서 8월 중순 말 이후에 어느 정도 9월 달에 상승 장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AI 완벽한 기업이니까요.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시면 최고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20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전고점 돌파하고 방향을 위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HB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완벽하죠. 최근 들어 이제 721선을 돌파, 그리고 돌파, 지지받고 다시 상승.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다시 내려왔어요. 720선까지. 주식 싹쓸이. 요즘에 초전도체 쪽에 어마어마한 발견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721선도 주식계의 어마어마한 발견일지 모르거든요.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주식계의 노벨상을 한번 타야 되는데 왜 이거를 많이 주변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여기서만 사면 먹잖아요. 예. 쫙 올라가고. 물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 밑으로 사서 하면 먹잖아요. 물론 여기 밑으로 산다고 다 먹는 건 아니고요. 좋은 주식을 사야죠. 예. 근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이죠, 지금. 이평선이 밀집돼 있을 때. 이평선이 밀집돼 있을 때. 밀집돼 있을 때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최대 주주가 120억 지분 늘렸잖아요. 12 행사를 통해서 120억 지분을 늘린 거예요. 개인 돈 문성준 회장님이 최대 주주랑 같이 해서 40억, 80억. 개인 돈이 40억 들어간 거예요, 회장님 돈이. 예. 2,000원대에서. 일단 수급 좋죠. 자사주 매입이 1,900원, 2,000원대에서 11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자사주 매입 11억 한 거예요. 근데 실적이 급증하잖아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80억. 영업이익률이 40%예요, 1분기에. 예. 순이익이 400억 나왔어요. 예. 근데 주가가 지금 2,000원이에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400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재무 상태 사실상 HPSP 지분 가치까지 생각을 해보면 HPSP 지금 지분 가치가 아마 이 회사만 지금 1,000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해서 한 1,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열사까지 다 합하면 한 2,500억? 3,000억 가까이 육박할지도 몰라요. 그 회사 지금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각을 하겠죠. 돈이 현금이 2,000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순현금이. 예. M&A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까지 무차입 경영 거의 사실상 앞으로 들어올 자금을 보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OLED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업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 10월 달쯤에 SKC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의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검사 장비 쪽을 또 이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동종 회사보다 40% 가격이 비싼데도 AI 쪽을
접목시킨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킨 검사 장비를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삼성SI 셀 검사 장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AI 쪽에 관련주를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뷰노 루닛이 왜 이렇게까지 회사가 크게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이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 이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루노랑 뷰닛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나쁜 게 뭡니까? 하나도 없죠. 실적, 재무상태, 차트, 성장성, 재료. 그래서 하반기 AI 쪽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2,000원 초중반대에서는요, 뭐 손절가를 잡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매수만 노려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아마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벽주라고 설명드렸던 기업들, 아마 3월 달에 레전드 종목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일단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KG케미칼, 포르텍, 아진산업, 그리고 실리콘2, 요즘에 무상증자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대박 터졌죠. 그리고 미래컴퍼니까지 150%. 이런 기업들에 제가 다 완벽하다라고 바닥권에 설명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이 두 종목 오늘 제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싹쓸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고민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님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에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895원이고요. 비중 20%인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추이 보니까 최근에 매매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의 그 흐름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 타이밍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시지 않을까요? 예, 에스코넥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주식 싹쓸이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1,600원대에서 보셨을 거예요. 왜? 제가 1,600원대에서 강출해드렸기 때문에. 왜? 이 기업은요. 일단 재료가 4가지가 있어요. 수소 쪽에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쪽에 힌지랑 금속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이제 부품 사업을 위해서 2차 전지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해서 삼성 SI에 지금 시설 투자를 증설을 했거든요. 올해 6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1차 전지 쪽에 사우디 쪽에 대규모 투자 유치설, 최소 3천억 정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투자 유치 서류가 나왔던 게,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1,7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20억 들어왔어요. 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최근 올라가다가 지수 하락하면서 좀 내려온 건데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지금 1,450원대 3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 투자가가 1,360원대에서 200억 12 투자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들어 12행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1,360원짜리. 지금 해요. 왜? 왜 지금 할까요? 2,4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충분히 해놓고 8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왜 200억 이자율 0%로 12 투자 들어온 세력이 왜 2,400원대 행사를 안 하고 1,600원까지 내려오니까 10% 20% 먹으려고 지금 12 행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솔직히 차트까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721선 지금 이제 근접해서 매수권에 이제 오기는 왔는데 왜 주포 지금 기간 최대 주주 이제 이 자사주 매입 단가까지 내려왔으니까 아마 지금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오늘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적극 저가 매수 기회예요. 호재가 임박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들이 10행사를 1,360원대에서 190만 주, 100만 주 계속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10행사 얘기 나올 때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을 때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라면 2,400원대에서 팔고 나오려면 저라면 2,400원대에서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행사한다는 건 이제 주가의 급등을 노리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비중 20%인데 예. 비중 확대도 가능한 거예요? 괜찮죠. 확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긍정적인 예. 시각으로 에스코넥 봐주셨습니다. 네 가지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에스코넥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 우리 같이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네요. 에스코넥 풀어봤고요. 저희 다음에는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덕성 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1200원인데요. 1200원이요? 예, 10%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님 어제 혹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언제 매수? 오래됐는데 손실을 보고 있었고 또 5,500원에 제가 10%를 샀는 건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가- 매도를 좀 하셨어요? 네네. 아. 밑에 샀는 걸 매도를 하고 1200원에 샀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예. 덕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가파르게 움직인 면이 있습니다. 이슈와 함께 네네. 갔어요. 네네. 초전도체라는 그런 새로운 이슈 때문에 좀 움직임이 크게 나와줬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꽤 오랫동안 덕성에 대해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 평균 단가가 1200원이고요. 비중 10%.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신 상황인데 덕성에 대해서 우리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좀 더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덕성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덕성 같은 경우는요, 이 네. OLED 쪽에 이제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적이 분명 뭐 급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저평가돼 있지 않고 이 기업이 지난주 왜 급등을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급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10%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네. 잘못 매매하신 거죠. 전량 매도를 하셨어야죠. 왜? 그냥 급등하면 지금 경고 종목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날아가기는 어려워요. 갑자기 어느 순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초전도체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검증위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바로 못 간단 말이에요. 시가상으로 번쩍거리고 이제 17% 11,350원까지 올라갈 때 그럴 때 전량 매도하고 어우 다행이다. 그냥 뭐 하종가 치는 게 아니고 다행히 급반등이 나타났네. 그럴 때 정리하고 일단 손 뗀 다음에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한 4,000원까지 다시 내려가면 볼 것 같은데요. 반토막이 나이죠. 안 그러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일단 시가상 본전분 갑자기 올라온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전도체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확률이 아무리 노벨상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탄다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그냥 시가상 전량 매도 이후에 일단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얘기 나오는 지금 기사들을 쭉쭉쭉 초전도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봐가면서 매매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전도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실질적인 당장 큰 수혜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닌 말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장 실적이 대박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뭐 그쪽이랑 연관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다음 주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덕성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 덜었다고 이렇게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사서 샀는 거는 예. 매도를 하고 그거 1200원은 전에 사갖고 손실을 보고 있는 거는 10%를 놔놨거든요. 예, 나머지 앞에 10%도 우리 시청자님 네.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어제 다 못 덕성 파는 게 잘하시길 좀 후회됩니다. 바랍니다. 네, 네네. 다음 주 잘 기억해 보시길 알겠습니다. 바래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성 풀어봤고요. 저 이번에는 문자 고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이 29,200원이고요. 비중 40%. 비중이 좀 많으신 상황인데요. 최근에 3만 원도 터치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아쉽게도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100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2만 원 중반대예요. 잘하신 거죠. 무엇보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대부분 은행 기업들이 미국의 JP모건이나 뭐 글로벌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장 실적이 좋아지느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풍부해질 때. 왜? 사람들의 이제 대출 수요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하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왜 회사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합니까? 지금이 주가가 일단 저가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회인 것 같다라고.
그만큼 카카오뱅크 저도 봤어요. 2만 원대 한 초반대에서 전 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이제 20개월 평선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투자심이 50까지 올라오고 대신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미래 이제 인터넷은행 성장성은 좋은데 지금 당장 다른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국내 10대 은행들에 비해선 5대 은행들에 비해선 실적 대비 주당 순이익이 너무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일단 카카오뱅크는 지금 이평선 정별 밀집 국면에서 펼쳐지려고 하니까 일단 자사주매에 들었다는 건 고평가 좀 돼 있다 하더라도 뭐 법을 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26,000원 일단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정고점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단기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26,000원 지지하면서 추가 반등 노리는 그 전략 카카오뱅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봐야겠죠. 그 전에 우리 고명정지우 위원님의 싹쓸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서요. 최고가 경신하고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좀 미리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지우 위원님의 최근 종목들 보니까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신성 델타테크 158% 상승폭도 있고요. 뭐 아진산 프로텍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컴퍼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지금도 그렇게 뭐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리고 특히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가 이번에 삼성 쪽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 근데 SK 실트론 쪽에도 공급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이 반도체 장비 쪽 매출로만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매출이 한 1,500억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실적 대비도 퍼가 지금 아직도 10배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니까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이제 그리고 200일선이 720일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지금 정별 막 초기로 들어가는 위치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어요. 언제처럼? 예전에 2016년도 때처럼 2015년, 16년 이때처럼 바닥에서 이제 막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평선이 밀집돼 있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 51,000원대를 이제 뚫어버리려고 그래요. 여기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요,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지금 주식 배당을 최대 주주가 받고 있고 한 주도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시면서 중기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대로 보시면 돼요. 전고점 돌파했던 21선 부분. 4만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십자선 형태 전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둔화되고 있어요. 재차 이제 반등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대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추가 상승 노려보도록 하죠. 미래컴퍼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쪽 AI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상승이 빨리 나왔습니다. 6월 19일 그 3,000원대에서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 시세가 그렇게 힘이 센데 92%의 상승폭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랑 협업한다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가장 직수해준데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시가가 뜰 거예요. 시간 나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움직임이 중요해요. 버티느냐 눌러주느냐. 일단 5,4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5,400원. 이제 5,4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아직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월봉 차트가 아직까지 중장기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이제 장기 20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MACD가 이제 0을 돌파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중장기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 3,000원대에서 봤는데요. 6,3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지난 4월 10일의 전략이고 158%의 상승폭입니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완벽? 기업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로봇 쪽 실적, 뭐 수급 다 좋았어요. 최대주가 지분을 11,000원대에서 지분을 확대했었으니까. 대신 지난주 급락하기 전날
제가 2023년도 8월 3일 날이었어요. 8월 2일 날이었네요. 8월 2일 날. 그 다음날 시가상 전략 매도 관점으로 제가 온라인 방송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한 거죠. 12,000원까지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쳐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벨상을 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초전도체. 지금 일단 저는 관심 안 가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까지 우리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지우 위원님의 새로운 싹쓸이 종목들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예, 이 종목도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HB 솔루션을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원래 3,900원대, 3,000원대 중후반대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무상증자 상장일이 임박되니까 확 눌러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HB 솔루션은 세계에서 최초로 장비를 개발한 게 3개나 있어요. 반도체 원자층 2개까지 뚫을 수 있는 나노마이스 장비랑 그게 올해 삼성과 이쪽에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ELB 장비. 예, 삼성 쪽에서 앞으로 이 아이폰 OLED 패널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다. BOE사가 이제 축소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ELB 장비를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반기 내년도부터 삼성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잉크젯 프린팅 장비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뭐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런 데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주포가 왜 매집이 들어왔을까요? 예. 무상증자까지 왜 세주를 받았을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왜 했을까요? 팔아먹으려고 했을까요? 예. 기관들도 400억을 받았는데 이제 받았어요. 안 팔죠? 예. 아마 향후에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강력하게 추측이 돼요. 실적과 재무 상태 모두 다 좋고요. 저평가 매력에다가 앞으로 HPSB 지분가치까지 매각하면 1,000억 이상의 현금이 또 들어옵니다. M&A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전 온라인 9시 방송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봐야 할 매력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가 일단 3개나 된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HB 솔루션에 이어서 다음 전략도 받아보도록 하죠. 예, 로보티즈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로봇을 좀 볼 때가 됐어요. 상반기 중으로 첨단 로봇 전략 발표를 정부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로봇이 들썩들썩거리죠. 저는 이 로보티즈를 24,000원대 이하에서부터 보기 시작은 했습니다. 왜? 예, 기관들이 12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이 24,000원대, 19,000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24,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기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 12 전환, 3자 배중 유중, 전환 우선주, 보통주 전환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임박돼 있구나.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관들이 드디어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격에 들어오잖아요. 기관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도 중요한 종목 같아요.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 국내 로봇족 1위 기업인데요. 이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대가 지금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로보티즈는 LG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미국의 한 대회에 참여를 했던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결선에 포함됐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감이 있죠. 기술력이. 감속기 부품까지도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로봇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로봇주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 역시 로봇 쪽 전략 제시해 주시네요.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예, 삼성 SDS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기업은 생성형 AI를 또 개발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들이 신뢰감이 좀 높죠. 왜? 국민연금은 앞으로 국내 주식을 축소한다라고 했거든요. 벌써 2, 3년 전부터. 그리고 해외 주식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국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잔뜩 지금 사놨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화랑이 온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막 대량 매도를 때려버리면, 혹은 뭐 위축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할 수도 있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해외 주식은 매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그런데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지분을 확대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림텍 같은 경우도 400억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죠. 지금은 AI 쪽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라운피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기간이 300억 투자가 들어오고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만큼 라운피플도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했어요. 30억. 그리고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까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무상증자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높죠. 제가 바닥에서 실리콘투 강추해드리고 4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게 다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 했던 기업이거든요. 징역까지 하죠, 최근 들어. 그래서 지금 역시 이 삼성 SDS도 일단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온 만큼 AI 쪽은 앞으로 제2의 아마 배터리 쪽에 소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왜? 버블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솔직히. 앞으로 중점적인 부분이 애플과 삼성의 AI가 출시될 때 그때 AI 버블이 일어날지 몰라요. 배터리 버블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배터리는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배터리 다음은 AI, 인공지능 쪽 궁금해집니다. 삼성 SDS에 대한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고루고루 나온 모습은 지금 로봇도 나왔고 AI도 나왔고 반도체 장비도 나왔죠? 예.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에스코넥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아까 예. 이야기해 주셨죠? 예. 상담했던 종목. 예, 무엇보다 이 에스코넥은 친환경 수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요즘에 열대화 때문에 지구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중국을 안 좋아합니다. 가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예요. 많이 배출하는. 그런데도 별로 노력을 미국처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책임감이 없지 않나요? 예. 그만큼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핵심 기술을 또 확보를 하면서 국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리카본 쪽에 독점 제조 판매권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리카본은 국내 새만금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리카본 쪽에 투자한 기업을 또 면면히 살펴보면 이 GS랑 포스코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그리고 앞으로 폴더블 그리고 1차 전지, 2차 전지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수급은 구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표이사와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20억, 그리고 기관들의 이자율 0%, CB 투자 200억 투자가 들어왔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에 대한 전략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드림텍 상승폭 보고 어마어마하게 또 나와줘서 놀랬었거든요. 또 이런 새로운 택이 있을까요? 예, 마지막 이제 히어로는 마지막에 나오죠. 무엇보다 이제 DR텍을 좀 설명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엔 DR텍이군요. DR텍은 AI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의 AI 디텍터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세계 1위 석유화학 업체 아람코 쪽에 역시 휘는 디텍터, 아마 AI 디텍터일 것 같아요. 공급 승인을 받았고요.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형 배터리 회사에 이제 대형 선박 업체에 디텍터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 1위부터 해서 5위 안에 치과용 CT 업체에 디텍터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셈 임플란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최대 주주가 지금 대표이사 상무이사부터 해서 80억의 지분을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200억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뭐 끝판왕이 아닐까요? 예.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은 앞으로도 1년 안에 계속 매수만 하고 싶지, 이 웬만해서는 완전 과열 신호가 나오지 않고서는 매도하기가 싫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전략은 DR텍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끝판왕이 바로 이 전략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테일한 가격 전략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공명정지위원님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많은 종목들 이야기했는데 주식 싹쓸이 기법, 그 맥점까지도 좀 알려주신다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제가 상반기 베스트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올해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벌써 바닥에서 보신 분들은 4배, 5배 올라갔어요. 이런 것도 하나 잡아봐야죠. 앞으로 AI 끝판왕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잘 포착해서 대박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어마어마한 상승폭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끝판왕 잠시 후 좀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명정지위원님의 이게 많은 이야기도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서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공명정지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싹쓸이.